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바로 계유정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사는 신숙주와 한 명의 역사는 안다. 그리고 사육신과 생육신 요 가사인데요. 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거 붙여서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유정난이 뭐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계유정난은 이제 조선시대 전기에 일어났던 난 중에 하나인데요. 단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 단종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돼요. 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냐 하면 이 단종의 아빠가 문종인데 문종이 좀 몸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좀 일찍 죽게 되어서 단종이 어쩔 수 없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11살이라는 진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1살이 사실 아무리 조선시대고 왕세자였어도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 자신의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황보인이나 아니면 김종서 같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아들 그 단종을 부탁을 해요. 좀 잘 부탁드린다고. 그리고 죽어서 단종이 왕이 됐을 때이 그 문종이 부탁했던 이 사람들, 김종서, 황보인 이런 사람들이 좀 이제 권력을 좀 차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처사에 좀 불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수양대군인데요. 이 수양은 문종의 동생이에요. 이 수양은 자신도 되게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형이 왕이 된 거에 못마땅하고 있었는데 자기 조카가 되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이거 어린 나이에 됐네? 어리네? 아직 뭐 지지 기반도 없고 해볼만 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세력을 조금씩 이제 포섭을 한 이후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계유년에 일어난 정치 반란이라고 해서 계유정난인데 김종서, 황보인 등 그 단종의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대신 이제 수렴청정을 하겠다, 단종 대신에.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거는 사실 단종을 옥죄는 거잖아요. 단종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죽였어요. 단종 입장에서는 아무리 어렸어도 좀 그 정도 눈치는 있었겠죠. 그래서 세조한테 자기 이제 삼촌 수양한테 가서 왕 하세요. 내가 왕 자리 드릴게요 하면서 옥세를 줘요. 근데 이제 세조가 옳다쿠나 하고 바로 받으면 여론이 안 좋잖아요. 좀 민심이 흉흉해지고 할 테니까. 그래서 처음에 몇 번은 거절해요. 나 왕 될 생각 없었어. 그냥 정말로 내 조카를 위해서 한 일이야. 그 사람들이 너 자리 뺏을까봐. 내 조카를 위해서 한 일이야. 난 왕 될 생각 없어. 라고 몇 번 거절을 하다가 단종이 제발 삼촌 제발 왕 하세요. 라고 하니까 우리 조카가 하라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왕 해줄게요. 해서 옥세를 받아서 결국에 왕이 된 게 바로 세조입니다. 이게 바로 계유정난이고요. 이 단종은 후에 이제 유배를 가게 돼요. 그래서 강원도 영월에 유배를 가게 되는데 이 사육신, 생육신 먼저 설명을 드리면 사육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음으로써 충절을 지킨 신하들을 말하고 생육신은 살아서 이제 그런 충절을 지킨 신하들을 말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자라고 하는 단종 주변에 이제 신하들끼리의 모의가 있었죠. 이 모의가 발각이 됩니다. 어떻게 발각이 되냐면 당시에 이제 세조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는데 세조가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접근해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접근할 방법을 찾다가 당시 이제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 연회를 열게 되는데 이 왕 옆에 벼룬검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호위를 서요. 그래서 이 벼룬검 자리에 단종 측근을 이제 넣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칼도 가지고 있겠다, 호위무사니까. 그래서 거기서 치기로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세조가 눈치를 채고 이 벼룬검 자리를 없애버립니다. 이번에 벼룬검 세우지 않겠다 해요. 그래서 이 계획이 좀 무산이 됐어요. 다음을 도모하자, 우리 나중을 도모하자라고 했는데 그 중에 김질이라는 사람이 이거 들킬 것 같은데 무서운데 라고 해서 그 세조 측에다가 계획을 흘려버려요. 여기에 이 사람 개입을 했고 우리 이런 계획 세우고 있었어요 라는 것을 흘려버려요. 그래서 적발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고문을, 적발이 됐으니까 고문도 받고 유배도 가고 뭐 처형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죽음으로써 충신을 지킨 6명의 사육신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데요. 이 사육신이라는 명칭은 이후에 남효온이라는 사람의 책에서 이 6명의 그런 행적들을 기록을 하면서 사육신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고, 노량진에 묻혔다고 해서 지금 서울 노량진에 가시면 사육신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거기서 이제 기리게 되었고요. 이후에 이제 성종 때 가면은 이 사육신들의 후손들도 관직에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고, 숙종 때 가서는 요 6분의 관직이 복구가 되었습니다. 생육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지는 않았지만 다시 관직을 내려놓고서 초야로 돌아가서 이번 그 왕한테 나는 충성하지 않겠다, 관직에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신 6분을 생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숙주와 한명회 설명드릴 텐데요. 신숙주와 한명회의 역사는 안다 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 신숙주와 한명회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역사는 너희의 잘못을 알고 있다, 반성해라, 뭐 이런 의미겠죠. 이 신숙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숙주나물 아시나요? 그 숙주나물 이름의 유래가 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것도 맞는지 아닌지는 뭐 애매해요.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데 대충 그런 말이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신숙주는 이제 원래는 그 세종 때까지는 청요직에서 일하면서 좀 청렴하게 일을 했고, 그리고 그 대마도주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서 세견선의 숫자도 이제 확정을 하는 등의 그런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요. 이 수양하고 만나게 되면서 좀 이제 마음을 바꾸게 돼요. 수양이 좀 이제 큰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신숙주를 이제 회유를 한 거죠. 그래서 신숙주가 수양의 편에 서게 되었고, 이제 수양이 정변을 성공하게 되면서 신숙주 또한 이제 공신이 되어서 굉장히 이제 많은 혜택을 누렸다고 합니다. 이 신숙주의 대표적인 저서는 해동제국기라는 저서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제 국제적인 안목을 갖고 있던 신숙주의 그런 면도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해요. 그 신숙주가 참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능력이 있는데 좀 안 좋은 편에 서서 역사적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방법이 잘못됐다면 결국에는 끝에는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다라는 게 이 신숙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명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양에게 접근을 하게 됐냐면, 이제 수양이 자기가 거사를 도모하게 되니까 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막 책사 역할 할 사람 이런 사람들도 모집을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명회가 그 얘기를 듣고 수양에게 접근을 하게 된 거고,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어요. 이 한명회는 무려 4번이나 이 공신에 책봉이 됩니다. 처음에 정난 공신, 그리고 좌익 공신, 그리고 익대 공신, 좌리 공신, 총 4번의 공신에 책봉이 될 만큼 엄청나게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 4번 다 1등 공신에 임명이 돼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시에난이라는 반란이 일어나요. 이 이시에라는 사람이 자신이 이제 그 받은 그 공신 그 책봉을 받잖아요. 여기에 불만을 품고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잠깐 연루가 됐다가 다시 복직을 하기는 해요. 아무튼 이제 한명에는 권력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유명한 거는 지금 서울에 압구정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가 왜 압구정이냐 하면 이 한명회가 이곳에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압구정이 된 거고요. 이 압구정은 굉장히 예뻐서 그 명나라 사신들도 왔다가 거기에는 꼭 들렀다 갔다고 해요. 그 하루는 이 압구정이 너무 예쁘니까 여기서 연회를 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가 조금 이제 정자다 보니까 좀 좁았나 봐요. 그래서 천막을 써야 되는데 이 한명회가 왕이 쓰는 천막을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왕이 쓰는 천막 왕만 써야 되는데 그거를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왕이 성종이었는데 약간 이제 심기가 불편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이 연회를 이제 베풀었을 때 한명회가 가지도 않고 막 자기는 오히려 명나라 사신들하고 연회를 열고 그러니까 이제 성종이 그동안 쌓였던 게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저 압구정 허물어버려 라고 해서 허물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연산군 때 들어서는 연산군이 이제 자기 엄마인 패비윤 씨 사건을 이제 알게 되면서 사화를 하나 일으키게 되는데요. 갑자사화라고 하는 사화인데 이 사화 때 한명회가 이제 자기 엄마 패비윤 씨가 폐비될 때 연루됐다고 판단을 해서 이 한명회의 시신을 꺼내서 부관 참시하는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명회는 결국에는 뭐 세조 때는 뭐 공신으로도 임명이 되고 하면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지만 그 끝은 이제 자신의 시신이 꺼내져서 부관 참시도 당하고 그 잘려진 시신이 길거리에 이제 묶여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계유정난과 관련된 신숙주 한명회 그리고 사육신, 생육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